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가정이라는 크고 튼튼한 울타리를 얻게 됐지만 잃은 것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엄마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잃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서러운 게 제 꿈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수 남편 아내로서 꽤 괜찮은 간판을 달고 살긴 해요. 다들 그럽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절 다르게 보면서 어머, 아니 남편이 교수였어요? 좋으시겠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남편 잘 만난 여자네 하는 생각이요. 근데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 덕분에 잘 사는 느낌을 받아서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제 힘으로 이룬 건 없는 느낌이랄까요? 실은 저도 제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제 꿈을 남편에게 양보하게 됐지만요. 저는 치열하게 공부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을 쪼개 대학원에 가서 학업도 이어갔죠. 이런 절 보며 항상 친구들이 하던 소리가 있었어요. 넌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인생에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몰라서 그래. 공부에 한 맺힌 애처럼 그런다니까. 아유, 난 신기해 죽겠어. 생각해보니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훗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도 컸죠. 그리고 부모님을 보고 배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새벽 4시쯤 기상해서 신문 읽고 운동하는 걸 지금 이 나이까지 걸은 적이 없었거든요. 내 자신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 해낸다. 스스로 게을러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항상 너 자신하고 약속을 잘 지켜라. 자기 개발하는 게 너무 당연한 집안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도 사람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시간 때문에 연애는 뒷전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이었어요. 30 초반이 될 때까지도 부끄럽지만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못 해보고 살았죠. 하루는 대학원 수업이 끝난 저녁 어떤 남자가 벤치 한가운데 배를 움켜쥐고 누워있더라고요. 저기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저 119 살려주세요. 식은땀으로 온 얼굴이 젖은 걸 보니 딱 봐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죠. 119 부를게요. 전 모르는 사람인데도 같이 119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정신을 잃지 않게 도왔죠. 그리고 공부했던 대로 그 사람에게 질문을 계속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강민성. 강민성 씨, 여기 학교 다니세요? 그리고 전 그 사람의 손을 꽉 붙들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버텼습니다. 제 손까지 땀이 젖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보호자도 아닌 신분으로 같이 병원까지 가서 제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죠. 그렇게 사람 한 명 살렸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내심 궁금하기도 했지만 보호자가 도착한 후에도 제가 거기에 있으면 사례라도 받고 싶은 생각하지 않을까 괜히 부담될 것 같아 일찍 돌아왔죠. 그런데 수업을 같이 듣는 동기들이 학교에 너 찾는다고 대문짝만한 벽보 붙었대. 들었어? 누가 나를 찾아? 왜? 어떤 남자가 자기 구해준 은인이라고. 연락해줘. 너 애타게 찾던데? 그러다 학교 전체에 도배되겠더라. 그리고 친구가 말해준 자리로 가서 붙여진 벽보를 보니 정말 저를 찾아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는 진심이 글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간 고민을 하다 연락을 했죠. 그리고 그분이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억납니다. 맞죠? 그날 저 도와주신 분.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왜 이제야 연락하셨어요? 아이, 벽보까지 붙이셨더라고요.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당연하죠. 그날 병원에서 그냥 가버리셨잖아요. 제가 깨어나자마자 얼마나 찾았는데요. 가족들 오셨다기에 보고 왔어요. 괜히 제가 있으면 부담되고 서로 그럴 것 같아서요. 아니, 목숨까지 구해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제가 한번 뵙고 제대로 갚을 기회를 주셔야죠. 그리고 감사함의 표시를 하고 싶다는 그 사람 성의를 봐서 한 번은 식사 정도를 하고 넘겨야겠다 생각했죠. 이대로 버티다간 맨날 전화에 시달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그 남자를 기다리는데 어둠 속에서 경황 없이 봤던 사람하곤 영 딴판인 모습으로 나타났더라고요.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인상도 좋은 남자였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받으세요. 제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대한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프로포즈를 받는 기분이 들어 부끄러웠어요. 이쪽 공부하신 분이죠? 아, 네. 나중에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싶어서요. 전문 지식은 아니지만 그 정도 위급 상황 대처는 할 수 있어요. 덕분에 저도 공부한 걸 써먹을 때가 있었네요. 어쩐지 그날 저한테 계속 질문도 해주시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정신 잃지 않고 온 게 다행이라고. 전문가가 도와주셔서 살았습니다, 정말. 저도 좋은 일 한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궁금한 걸 여태 참고 있었다는 투로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실례일까요? 결혼을 하셨을까요? 만나는 분이 있나 해서요. 아니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홍기가 이미 지났죠. 정말요? 진짜인가요? 제 대답에 남자는 신이 난 듯 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실은 어머니가 그날 가는 뒷모습을 언뜻 본 것 같다고 하면서 왠지 모르게 며느리감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웃기죠?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까지 바꿔주더군요.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시어머니와 첫 전화까지 했어요. 어머, 그날 왜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아닙니다. 가족분들 오셨는데 가야죠. 아니, 내가 주책 맞지만 무슨 태몽 꾼 것처럼 그날 아가씨 스쳐가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우리 며느리다 싶은 예감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들 녀석한테 2년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갔다 오라고 했어요. 아이, 우리 아들 이쁘게 잘 좀 봐주세요. 부탁해요. 괜히 그 말이 나오니 이 자리가 더 데이트하는 것 같고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본인 이야기를 더 자세히 털어놓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교수해보겠다고 몇 년을 공부만 했죠. 친구랑 술 한잔할 시간도 없이 살았어요. 이런 상황 이해해줄 여자도 없을 것 같고 미래를 함께 꿈꿀 사람을 찾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꼭 제 이야기 듣는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서로 상황이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서 그런지 꿈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눴고 어린 시절까지 술술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지는 길에 어머니가 말한 예감이 어떤 건지 저도 직접 뵙고 나니 알 것 같아서요. 왜 제 옆에 계속 있을 것 같죠? 제가요? 자꾸 저랑 결혼할 예감이 왔다는 어머니의 남편까지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오랜만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이 들어
몇 번은 더 만나보기로 했죠. 본인은 저한테 더 확신이 든다며 부모님께 교제 허락까지 받으러 가고 남자답게 직진하면서 저를 끌고 가니 결혼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눈 떠보니 제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만난 지 4개월 만에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아이도 가질 생각 없이 공부에 빠진 우리 둘을 보면서 꽤 답답한 눈치더라고요. 1년 정도는 핀잔을 주는 정도였죠. 이거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와인이라더라. 갑자기 무슨 와인을 다 사오셨어요? 아니, 집이 무슨 독서실도 아니고, 둘이 집에서 공부만 하고 앉았어? 부부끼리 분위기도 좀 내고 그래야지. 야시시한 옷도 입고, 응? 네가 더 잘 알지? 대충 웃음으로 무마하고 넘겨버리곤 했죠. 그런데 2년 정도 지나자 슬슬 어머니의 압박이 심해졌어요. 얘, 너네 애 한번 갖고 와봐. 갑자기 집에 오더니 대뜸 내일부터 꺼내오라고 하더라고요. 봐봐. 이게 무슨 80대 노인네도 안 입는 편한 것만 입고 있으니까 남자가 만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 남자를 만나보긴 했어? 설마 민성이가 처음이니? 아무리 시어머니와 한 식구가 됐다고 해도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누는 건 불편해요. 둘 다 쑥맥끼리 만나서 어느 세월에 되는 거야? 여자가 노력을 해야지. 남자가 좀 건드리고 싶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100번 알고 제 나이가 많아 그런 부담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이러는 건 아니다 싶었죠. 결혼 전엔 둘만 살아도 괜찮다 그러셨잖아요. 됐다. 말을 말자 마라. 내 속만 타지. 내가 나중에 괜찮은 거 하나 사다 줄 테니까 그거라도 입고 자. 늙은 시어미가 대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겠냐? 아무래도 나이가 둘 다 30 중반을 넘겨 결혼하다 보니 양가 부모님이 둘만 잘 살아도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막상 살아보니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도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더니 어머니가 하는 꼴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로부터 최후의 통첩이 날아왔죠. 예, 너 아무래도 그 대학원 공부 일단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 갑자기 왜요, 어머니? 여자가 할 일을 먼저 해야지. 핏줄을 이어야 할 것 아니냐. 너, 민성이 같은 아들 안 갖고 싶니? 좋은 유전자 써먹어야지. 아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꼭 그 문제인 줄 아니? 그거 아니라도 민성이 자리가 얼마나 유지가 힘든데 내조를 잘해야지 내조를. 전 충분히 배려하면서 하고 있어요, 어머니. 같은 애에 교수 임용된 친구 있는데 걔가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잘렸단 말이다. 너 그거 알고 나는 소리야? 지 문제도 아니고 와이프 문제 때문에. 그 일은 증거도 다 있고 덮기 힘든 실수였잖아요. 그래도 와이프 문제가 같이 터져서 그 꼴이 났잖아. 제가 그러리란 보장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저도 그 일 생각해서 조심하면서 살아요, 어머니. 논문 하나만 내고 나면 졸업을 앞둔 상황에 벼락처럼 찾아온 이 통보가 너무 억울했죠. 남의 일로 저까지 같은 사람 되는 것도 싫었지만 7년이 넘게 틈틈이 공부해온 훗날의 꿈을 저버리는 게 속상했어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깔면서 더는 못 참겠단 듯. 넌 왜 하나도 양보를 안 하니? 네? 애도 안 낳고 공부도 다 하고 싶고 욕심 챙기고 할 거 다 하면서 누리고 사는데 하나라도 양보해달라고 하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물러서지를 않아? 나 이겨먹고 싶어서 그래? 그거냐?
어머니를 이기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너밖에 모르잖아,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공부까지 그만두란 어머니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감정만 상한 채 이야기를 끝냈죠.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거 있잖니.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도 편하게 공부하고 서로 그러려면 대학엔 차라리 그런 여지를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 너 좋아하는 대학원도 계속 다니게 해줄게. 무슨 여지를 없애요? 아니, 민성이 대학엔 이혼한 걸로 하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치, 서로. 와이프 문제가 터질 위험이 있어. 너도 신경 쓸 것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아무리 그렇다고 이혼을요? 이거 위장이혼이잖아요. 민성이도 그 방법이 좋겠다더라. 그렇게 해. 대학에서만 네 존재 모르면 그만인데. 그거 뭐 얼마나 퇴수라고. 알았지? 하나는 양보해, 너도. 잔말 말고 그런 줄 알아. 이 문제를 남편하고도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 오랜만에 같이 점심이라도 먹을 겸 남편 학교를 찾아갔죠. 남편 교수실까지 가는 내내 별별 생각이 다 머리를 스치는데 그 앞에서 예상치도 못한 사람과 부딪혔어요. 옆방에서 나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로? 그렇게 제멋대로 사는 며느리라고 잡아먹을 듯이 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당황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상한 말로 둘러대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실수로 남의 방에 들어갔네. 정신 좀 봐. 이름이 여기 쓰여 있는데 참. 눈이 침침해서. 그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내가 여기 누구란다고. 그럼 같이 들어가세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다. 난 금방 다 먹었어. 그런데 갑자기 젊은 여교수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어머니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가신 줄 알았잖아요.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던 곳에 어머니와 방금까지도 만난 것 같은 여교수의 실체를 보니 제 머리가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저를 의식해서인지 평소답게 행동을 못하고 어디 묶인 사람처럼 꼿꼿이 서서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요. 내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제가 차 한잔 사드린다니까요. 가지 마세요. 그것만 봐도 둘이 웬만한 사이는 아니란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있는 교수실로 들어갔더니 다음 수업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와 계시던데 만났어? 몰라, 어쩐 일이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절 보며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왜? 보는 눈이 많잖아, 여기. 이미 이혼남이라고 말해서 오면 안 되는 거야? 집에서 하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 누구 들으면 안 될 이야기가 있나? 당신 저녁엔 너무 피곤해하니까 집에서 말 안 하고 싶어 하잖아. 남편은 종일 말하고 와서 너무 지친다며 한 번을 집에서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저도 초반엔 그런 걸 존중해주고 싶었는데 날이 갈수록 더 본인 뜻대로 하는 경향이 심해졌죠. 일단 점심부터 먹자. 잠깐 와서 먹고 해. 나 바쁜 건 안 보여? 당신 눈엔 내가 입이나 털어서 대충 수업하고 돈 벌어다 주는 것 같아 편해 보이지? 갑자기 남편이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 그래. 남의 일터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밥이나 먹자고 하고 여기가 무슨 놀이터야? 언제든 당신 찾아와서 밥 먹고 가도 그만인 된 줄 아냐고.
정신 사나우니까 가. 아니, 이렇게 무한 줄 일이야,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시끄럽다 노크가 아니라 무슨 신호를 주는 것 같았죠. 가, 안 들려? 시끄럽다잖아. 어머니 말에 당신도 동의했다면서? 그 정도 이야기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니야? 대학에서 왜 이혼남 행세를 굳이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온 거야. 당신 말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난 할 말 없어. 당신도 내 앞길 생각한다면 그런 건 배려해주면 좋잖아. 학교만 안 오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배려야? 내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닌다고. 당신도 당신이 일본인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해주겠다잖아. 편하게 살아. 나 신경 쓸 것 없이. 뭐야, 그게 편한 거라고 생각해, 당신은? 왜? 내 명의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거라도 있어? 참나, 누가 보면 이게 무슨 부부야. 됐고, 나 당분간 집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아. 도시락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 저도 불쾌한 마음에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까 그 상황을 제게 해명하고 싶었는지 집 앞에 와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까 말이다. 네, 우리 민성이 많이 도와주는 분이거든. 옆방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잘 보이고 싶어서 김치도 주고 도시락도 싸서 주는데 그걸 본 거야 네가 마침. 그럼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거짓말까지 하세요? 오해할까 봐 그렇지. 그런 건 내가 뒤에서 챙겨야지. 어머니, 괜히 그런데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어요. 민성 씨 본인 일 성실하게 잘해온 사람이고요. 괜히 어머니가 안 좋은 일 보시고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알아서 잘하게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애 아니잖아요. 솔직히 동료 교수인데 무슨 총장님 모시는 것 마냥 어머니가 그러고 다니는 모습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닌 제 눈치를 살피더니 안심하고 그제야 돌아가더라고요. 평소답지 않은 어머니의 행동만 봐도 여교소의 존재가 이혼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뭔가 관련이 있다는 예감이 바로 들었죠. 그래도 전 확실한 증거가 잡히기 전에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데서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더니 다음날 간이식이 제일 나은 방법이란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아무래도 그런 일이 터지면 가족들부터 검사를 받아보잖아요. 친척들까지 전화를 돌렸더니 은근히 피하는 눈치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지금 어린 것도 아니고 힘들지 그건. 어쩌지? 나도 1년 전에 수술을 받아서. 나는 간이 타고나길 안 좋아. 내 건 못 줄 거야. 그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더 막막해지더군요. 아무리 어머니랑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다지만 그래도 이런 큰일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꺼내봤죠. 저도 검사를 좀 받고 싶은데요. 며느님은 확률이 낮을 텐데 연락은 해보신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그렇게 검사를 받고 모두 한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죠. 남편도 갑자기 찾아온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제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학교 일에 일단 집중해. 내가 더 알아볼게. 고마워. 검사 받아준 것도 정말 고맙고. 그렇게 제가 연락까지 여기저기 돌리면서 부탁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검사를 받게 했죠. 안 그래도 요즘 어머니 안색이 안 좋다 싶었는데 그게 전부 간 문제로 그랬던 거더라고요.
미처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게 며느리로서도 죄스러웠죠. 그리고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아내를 어머니께 이식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걸 보며 놀라워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게 아무 관련도 없는 사이인데 참 이렇게 신기한 인연이 가끔 있어요. 어머니, 며느님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사셔야겠네. 아이, 암요. 제가 우리 며느리 처음 보자마자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빠른 시일 내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원을 해 컨디션을 찾아갔죠. 솔직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병원복을 입고 누워 생활하다 보니 실감이 나서 그런지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옆자리에 누워 그런 줄 가만히 보면서 내 아들도 나도 그러고 보니 너 때문에 다 살았네. 우리가 네 덕을 보며 살 운명이었나 보다. 그래도 어머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병원에서도 신기한 인연이라잖아요. 저도 떨리지만 우리 좋은 생각만 해요, 어머니. 너한테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싶다, 참. 그럼 소원 하나 들어주실래요? 어머니 잔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전 그거 하나예요. 아유, 그걸로 되겠어? 목숨값 치곤 소원이 너무 부실해. 그럼요. 어머니만 건강해지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전 어머니 마음 편해질 수 있도록 가벼운 농담도 하면서 며칠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 옥상에서 바람을 쐬러 갔는데 한층 아래에 있던 어머니 병실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있어서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잘 됐어요. 건강해지면 저하고 민성 씨랑 여행 많이 다녀요. 해외도 나가면 좋잖아요. 아양 떠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그날 어머니를 부르던 여교수인 걸 단번에 알겠더군요. 무슨 해외를 나가. 건강만 하면 좋겠다, 지금은. 아유, 당연히 건강해지죠. 근데 어머니, 그 여자가 간 주고 나면 아무래도 이혼은 더 늦어지겠죠?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귀가 더 쫑긋 서더군요. 그리고 전 몸을 최대한 아래층으로 숙여 밀착했습니다. 기다리긴. 우린 약속대로 내년에 시고 올려야지. 정말요? 저 벌써 2년 기다렸어요. 빨리 합치고 싶은데. 그리고 어머니 살 아파트도 생각해뒀어요. 아이고, 마음까지 예쁘기도 해라. 나까지? 우리 똑똑한 교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이해해주고 다 기다려줬는데 아주 한심한 방구석 멍청이 때문에 미룰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계획이라도. 민성 씨는 자꾸 어머니랑 상의하라고 그래서요. 이미 대학에도 이혼했다고 말해둬서 식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간만 빼내면 천년 버릴 거다.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정말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아주 뛸 듯이 좋아하더군요. 넌 누가 뭐래도 내 며느리다. 알지?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내 핏줄 만들어서 손자까지 보고 오래오래 살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확실히 약속하신 거죠? 그래도 저 여자 아무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도움이 될 때가 있네요. 위자료 대신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원래 저런 것들이 무식하게 건강하기만 해. 살아봐라. 명줄만 길어서 남편 잡아먹고 치만 떵떵거리고 살아. 역시 어머니는 사람 잘 보셔. 그럼 수술만 끝나고 나면 싹 정리할 거야. 일단은 제 비 맞춰주고
하나부터 살아야 네 결혼식도 가고 우리 이쁜 며느리도 맞이하지.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한복도 다 골라놨는데. 아이고, 그거 입으려면 더 빨리 회복해야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환자복까지 입고 이 병원에 들어와 있는 꼴이 너무 분하더군요. 그럴 때 있잖아요. 스스로한테 욕을 퍼붓게 되는 거요. 제가 그랬습니다. 미련한 거사. 그때 저 여자 방에서 나올 때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쳤다고 간까지 내줘? 하면서요. 순간 열불이 터져 환자복 벗고 그대로 뛰어내려 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괜히 붙잡혀서 변명이나 듣게 되는 상황이 닥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제가 좋을지 얼마 남지 않은 하루 시간 동안 머리를 계속 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잠들 때 도망을 아예 가버릴까, 수술 전에 뛰쳐나갈까. 근데 그런 일은 괜히 병원에 일하는 분한테 피해가 갈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무슨 죄겠어요. 불륜 저지른 남편 놈에다가 거기다 더 얹어 며느리 간이나 빼먹고 도망가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순간 토끼간을 노린 별주부에게서 기지를 발휘한 옛 이야기처럼 저도 날쌔게 토끼가 돼서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 타이밍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수술실 근처를 어슬렁거렸죠. 그리고 절 보던 간호사 한 분이 많이 긴장되세요? 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네요. 링거라도 좀 놔드릴까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제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간호사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 수술실 옆방에서 링거를 맞고 대기하는 척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죠. 간 주기 싫어 도망치는 며느리가 아니라 지들 한 짓 때문에 알고 가는 사람 되려면 최소한 한 소린 해야 제 속도 후련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간 받아서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수술실 근처로 오더군요. 그러더니 너무도 인자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알았지? 그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몇 분 지나면 이 상황은 다 끝난다. 저는 몇 분만 지나면 이 상황은 다 끝난다. 하나의 생각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 저는 제 팔에 있던 링거를 툭 떼며 소리쳤습니다. 수술 취소, 취소할게요. 왜 그러냐 갑자기? 미쳤어요? 내가 당신한테 멀쩡한 간 해주게. 당신? 선생님,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이 수술. 모든 사람이 두 눈이 동그래져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얘, 너 갑자기 왜 이러니? 어머니, 교수 며느리 보셔야죠. 간 빼먹고 나면 버릴 거라고 한 소리 내가 모를 줄 알고? 한때 그나마 시어머니라고 당신 살려보려고 한 내가 불쌍하고 한심해. 오해야. 그건 수술 끝나고 나면 내가 다 해명할게. 됐어요. 이제 당신 죽든 말든 난 상관 안 합니다. 당신 말대로 아들까지 다 살려놓고 나니까 뒤에서 한다는 짓거리가 이거야. 그러고 보니 어차피 이웃남인데 난 그럼 누구야?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 거잖아요. 아니야. 그건 혹시 모를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 나 말고 교수 부인 얻어서 니들끼리 잘 살아봐. 우리 착한 며느리가 왜 이래 갑자기? 너 무서워서 그러니? 그럼 며칠 미뤄도 돼. 저는 환자복까지 벗어제끼며 그 자리에 허물벗듯 벗어버리며 말했죠. 무섭긴? 너 같은 인간하고 내 목숨 나눠가는 게 무섭지. 당신 가족들도 다 못해주겠다고 그러던데. 어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기세등등하게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애원을 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돌아볼 마음이 눈꼽만큼도 안 남아 있었죠. 아, 그렇게 가면 어쩌니? 응? 나 죽으란 거잖아. 가지 마. 웃기고 있네. 교수 며느리 데려다가 검사해보세요. 그 여자 거 받으면 되겠네. 결혼 선물로. 그리고 친정에 돌아가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겠다 했어요. 부모님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더니 당장 남편 학교로 찾아가겠다며 분노를 하셨고 평생 사람 미워할 줄 모르던 엄마까지도 남편을 교수직에서 끌어내리고 집안까지 몰살시켜버리겠다고 하더군요. 도리어 저보다 더 화나서 길길이 뛰는 부모님을 말리는 일이 힘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친척들과 함께 이 일을 정리하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상태가 더 악화된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지 친정까지 남편이 찾아와 뻔뻔스럽게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하기야 친척들은 이제 연락도 되질 않지. 유일하게 제 간이 이식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니 끌어쓸 수 있는 사람은 다 썼다고 봐도 될 정도였죠. 남편을 보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아빠는 소금까지 뿌리면서 아, 그깟 무릎으로 용서받을 생각이냐? 이 한심한 놈아. 아, 가. 재수 없으니까. 장인어른, 실수였습니다. 남자로서 한순간에 잠시. 어머니 문제는 그렇다 쳐도 그래도 제가 밥줄이 끊기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 바람. 사내 놈이 한번 그렇다 쳐도 아내 모르게 뒤에서 간 빼고 버릴 생각하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거야. 그런 놈한테 뭘 배운다는 게 말이나 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돈으로도 뭐든 벌어서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수직만은. 네가 그럴 능력이나 돼? 잘 벌지도 못하는 놈이 내가 너 돈 보고 허락한 줄 알아? 좋은 뜻으로 가르치겠다는 뜻이 좋아서 그거 하나 믿었어. 제 월급 버는 대로 정말 다 드리겠습니다. 돈 됐고 정리 안 하면 너도 간이들 쓸게든 내놓고 가. 장인어른, 제발요. 저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평생 남자 구실 못하게 거기라도 자르고 가든가. 그렇게 할래? 콧대 높던 교수가 아빠 앞에서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걸 저는 거실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내 딸 안부로 생각한 것에 대해 난 칼이 들어와도 용서 못해. 내 대답은 변함없을 거야. 오지 마. 저희 엄마 수술비라도 제가 마련하려면. 그리고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 말했죠. 그 놓친 수술비라면 나는 더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그 여자가 한 받으라니까? 검사도 안 받으려고 하지?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이야기 좀 하자고, 어? 그 여자랑은 이미 끝났어. 정말이야. 돌아가. 열심히 구해봐라. 이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살리겠다고 배가를 생각을 하겠어? 네 놈은 발로 복을 찬 거야.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봐야지. 다신 우리 집 찾아오지 마. 다음번엔 신고할 거야. 일만 아니었더라도 남편은 가정과 엄마의 목숨까지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 말대로 한 번의 바람이었더라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무슨 토끼간 빼먹고 내빼려는 계략이나 세우고 있으니 이런 불신으로 어떻게 얼굴 보며 가족이라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뒤에서 사람이나 속이고 위선으로 대하는 게 불륜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성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뭘 더 바르고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 빠졌고 남편은 빗발치는 항의로 교수직에서도 내려오게 됐다더군요. 그래도 아직도 부모님은 화가 풀리지 않아
밤마다 이불을 차며 깰 때가 많으세요. 그런 일을 같이 겪어 저는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평생 저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을 일을 만든 것 같아 딸로서 죄송한 마음도 많아요. 이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토끼처럼 병원에서 잽싸게 빠져나와 간도 지키고 제 삶도 지키게 됐으니 나쁜 일보단 좋은 부분을 보면서 다행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려고요. 현대판 별주부전 한 편을 찍고 온 것 같아요. 여태껏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제 인생 한 페이지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